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. 발표 내용하고요.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고 물가하고 주가 관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.0% 상승했습니다. 전문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습니다. 그리고 근원 물가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. 5.3% 상승했습니다. 물가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요. 에너지 가격이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3.6%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0.1% 하락했는데요. 지난달 중고차 가격은 4.4% 올랐습니다. 그래서 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4.0%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,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. 저는 6월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% 안팎 혹은 2% 후반까지 하반기에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미국 물가가 그렇게 떨어지리라고 보는 거는요,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해요. 그래서 이 그림에는 미국의 GDP 갭을 그려놓은 건데요. 미국의 GDP 갭이라는 것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하고 퍼센트 차이입니다. 잠재 GDP는 제가 추정한 게 아니고요. 미의회에서 추정한 겁니다. 그런데 올 1분기에 실제 GDP가 잠재 GDP 1.1% 정도 밑에 있습니다. 그런데 미국 경제가 올해 1.1% 정도 성장한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러면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4분기에는 마이너스 2% 정도 밑에 있습니다. 이 의미는 뭐냐면은 수요가 공급을 밑돌고 있다는 것이죠. 여기다가 앞으로 소비가 감소할 수가 있어요.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가감하게 인상했는데요. 제가 그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, 산업, 생산, 물가,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. 작년 그 3월부터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들어와서는 소비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소비는 그 미국 GDP의 71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소비가 줄어들면은 아마 미국 경제가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미국 통화정책 보면은 정말 가인 공급했다가 가속 공급했다가 지나치게 통화를 공급 많이 했다가 지나치게 적게 공급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. 이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적정 통화 증가 이런 건 제가 피셔 방정식에 추정한 거예요. 장기적으로 적정 통화 공급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찍어놓은 게 0인 기준인데요. 이것보다 이상 있으면 미 연준이 통화를 가행 공급했다. 밑에 있으면 가속 공급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적정 통화 증가보다도 무려가 한 26%포인트나 돈을 더 공급했어요. 이렇게 더 공급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경기는 회복됐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오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최근은 가감이 또 긴축하고 있는데요. 올 1, 4분기 보니까 적정 통화 공급보다 약 10%포인트 정도 덜 공급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통화 공급이 적정 통화 공급보다 낮아지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앞서 실물 경제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성장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, 물론 그 통화 공급이 위축되니까 수요가 위축되겠습니다만 통화 공급을 봐도 앞으로 그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게 국제 유가죠. 그래서 WTI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제가 시차 상관계에서를 구해보니까요. 한 2개월 정도 유가가 선행합니다. 상관계수가 0.7 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런데 지금 유가가 배럴당 WTI 기준으로 뭐 $70 이하로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?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니까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수요나 통화정책,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. 그러면 과연 미국이 이런 물가를 보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,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 테일러 준칙을 응용해 가지고요. 미국의 적정 금리를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.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,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% 이상이 있느냐 밑에 있느냐,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데요. 올 그 4분기 보니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GDP 성장률, 근원 물가 상승률 가지고 제가 테일러 준칙을 추정해 보니까요.
4분기에는 적정 금리 수준이 4.6%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가 5.25%이기 때문에 연말 가면은 적정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연말에 미 연준이 빠르면 4분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물가하고 금리 관계인데요. 미국의 실질 금리가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었어요.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거리라는 건 정상적이 아니죠. 이 그림에서 제가 빨간 선으로 실질 금리를 그려놨는데요. 실질 금리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 차이입니다.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2020년 7월부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고요. 2022년 3월에는 마이너스 6.4%로 역사상 최저치였었습니다. 미국 경제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실질 금리가 정상화하는 과정이 전개되는데요.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10년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죠. 2020년에 0.5%까지 떨어졌던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4%까지 올라왔고요.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6월부터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어요. 6월부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% 안팎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.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3.5% 안팎 유지하니까요. 실질 금리가 정상화될 거라는 겁니다. 그런데 미국의 실질 금리하고 S&P 500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.75 정도로 여기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. 무슨 의미냐면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면은 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. 최근에 주가가 계속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는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고요. 6월부터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아마 채권 수요가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그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런 거 실질 금리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주가가 조만간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5월 물가 상승률 둔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